지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체포 시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그 MBN 방송에 요번 주 수요일 날 나가 가지고 했던 얘기가 그런 얘기였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사설을 통해 가지고 지적을 했는데 애당초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그렇게 꼭 필요한가라는 게 좀 의문이에요. 물론 이제 그 계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제가 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만 근데 근본적으로 저는 체포 자체가 이게 필요한가라는 게 좀 의문입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십니까? 아니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미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돼서 직무가 정지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아니 그럼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어떻게 도망이라도 가겠습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지금 뭐 돛담배 타고 뭐 북한으로 갑니까? 뭐 어디로 갑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어거지로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도 경호처에서 무슨 뭐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는 또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증거인멸 같은 경우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이미 뭐 관련된 증언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참고인들이 전부 다 지금 뭐 검찰 소환이 되고 뭐 경찰 소환이 돼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뭔 증거인멸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체포 자체가 저는 좀 이게 무리다.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지 뭐 이유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찌제명을 위한 조기 대선 열겠다라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봤을 때 민주당한테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헌재 일단 결정이 나오고 헌재가 이제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을 할지 인용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만약에 이제 그 수사가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그때서야 뭐 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뭐 논의가 되면 몰라도 지금부터 막 벌써부터 그런 식으로 한 저기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도 저는 좀 무리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부터 시작해가지고 공수처도 그렇고 그리고 경호처도 그렇고 이 강대강 싸움이 되고 있잖아요. 이거 자체가 비극이죠. 왜 이런 것들을 하는지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예 그냥 무슨 뭐 뭡니까 뭐 저기 뭐 특공대까지 뭐 파견해가지고 테러 집단을 뭐 이렇게 뭐 진압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막 그렇게 강경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도 그랬었고 뭐 문재인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수차례 북한이 그렇게 대한민국을 도발하지 않았습니까? 무력 도발을 했었죠, 그렇죠? 그로 인한 피해도 당연히 발생을 했었고 그때마다 맨날 민주당이 했던 얘기는 한 가지잖아요. 민주당이 했던 얘기는 대화 타협을 통해 가지고 풀어야 된다 뭐 이딴 소리 하지 않습니까? 아니 북한에서 막 총 쏘고 미사일 뭐 발사하고 막 난리를 치고 우리나라 장병들이 그런 식으로 희생당했을 때도 숱하게 얘기했던 게 대화 타협을 통해 가지고 풀어야 된다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슨 뭐 특공대 투입해 가지고 무슨 뭐 진압해야 된다 이런 걸 들어보면은 이 인간들 같은 경우는 김정은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더 싫은 것 같아. 맞겠죠, 그렇죠. 뭐 당연히 뭐 정부 주사파 같은 그런 인간들이다 보니까 김정은이 이제 그 신처럼 그렇게 이제 떠받드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 막 때려잡자 이렇게 하는 것인데 저는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맨날 북한의 그런 어떤 무력 도발에 대해서는 대화 타협을 언급을 하더니만 이제 와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슨 뭐 때려잡자 윤석열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앉아 있으니까 정말 그런 거야말로 좀 간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영장 집행 자체도 지금 반발심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 2%밖에 차이가 안 난다라고 하는 한국갤럽의 조사가 이번에 나왔죠. 사실 이게 민주당이 지금까지는 현실 부정을 하기 위해 가지고 부단히 이제 그 뇌를 많이 돌렸어요. 내가 많이 돌리다 보니까 약간 좀 내가 지금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몇 명 보이는데 근데 이제 부단히 뇌를 돌렸던 결과 중에 한 가지가 이 여론조사 자체가 조작이다. 그러니까 뭐 민심을 갖다가 호도하기 위해 가지고 여론조사를 뭐 가짜로 한 것이다. 이래가지고 여론조사 업체까지도 뭐 고발하겠다 뭐 그딴 소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에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잖아요. 한국갤럽 조사를 또 무슨 뭐 조작이라고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이번에 이제 그 갤럽 조사 결과를 좀 보니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34%가 나왔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36%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좀 잘 유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이제 그 당연히 국민의힘의 지지율이랑 민주당의 지지율이 2% 차이로 이렇게 된 거는 간단한 거죠. 민주당이 이제 그 폭거 그리고 민주당이 계엄 사태에 대처하는 방식에 대해 가지고 떠났던 보수층이 이제 하나로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잘해준다면은
조기 대선이 열린다라고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만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조금만 잘한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떤 거냐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금만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과 같이 그 이른바 친윤 세력들이 보여줬던 그런 어떤 극단적인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우리가 이 지금 민주당의 폭거에 대해 가지고 지적을 하고 법치를 지금 무시하고 영장 발부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식적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을 하면서 동시에 이 지금 조사에서도 무당층이 19%거든요. 20% 가까이가 무당층입니다. 이 무당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다음 대선에서 승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는 야 이렇게 봤더니만 이런 식으로 뭔가 강경 대응하고 이랬더니만 우리 지지율 많이 올라가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느끼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지금 떠났던 보수가 돌아오는 이유. 계엄 사태, 계엄이 12월 3일에 있었죠. 계엄이 발생한 직후에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진짜 폭락했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폭락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34%의 보수우파 국민들 가운데서도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도 상당 부분은 여전히 계엄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떠났던 토끼들이 다시 이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겠습니까? 민주당 저것들이 지금 미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영장 발부부터 시작해서 공수처가 수사 범위도 아닌데 수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조차도 공수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어떻게 기소를 하겠다라는 것이며 만약에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대통령 기소할 때는 또 뭐 검찰한테 또 일임할 겁니까? 말이 안 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다 보니까 보수우파 국민들이 다시 지금 결집하고 있는 것이지 이거를 가지고 또다시 어떻게 가서는 안 된다. 친윤들이 보여줬던 아나무인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면은 이러면 당이 이게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무당층 20%. 이 사람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이며 그리고 국민의힘 34% 가운데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상당 부분 이 사람들을 어떻게 가져올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약간 좀 이제 그 자통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좀 극단적인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의 메시지가 34%를 다 대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거 어마어마한 오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는 34%가 자통당이라고 인식하시면 망하는 거예요. 34% 가운데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상당 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계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자체가 무리했다는 생각 분명히 있을 겁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다시 돌아온 것이냐. 민주당의 저 폭거와 미친 지금 짓거리 때문에 돌아와 있는 것이지 이 34%를 전부 다 자통당이라고 인식하고 접근하게 된다면 또다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제 친윤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약간 좀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좀 비극인데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돌아올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믿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 한동훈 대표는 돌아온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를 떠난 게 아니었고 분명히 본인이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고 관건은 이제 국민의힘을 지금 지지하고 있는 34%의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로 모일 수가 있냐라는 것인데 저는 모인다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인다라고 보고 지금은 이제 워낙에 이제 그 뭐 체포 시도에 대한 이런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한동훈 대표에 대한 반감으로까지 이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시잖아요. 나만 그런 느낌이 드나요? 여러분도 그런 느낌 안 드시는 게 약간 좀 이슈 자체가 지금은 다 약간 한남동 관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 그리고 그걸로부터 나오는 어떤 그 반감들 그리고 감정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느껴지는데 요 지금 시기 이후에 한 주 정도만 시간이 지나면 제가 봤을 때 1월 한 설날 즈음부터 시작해 가지고는 분명히 여론이 좀 바뀌게 될 겁니다. 약간 좀 이렇게 들떠 있던 약간 흥분됐던 감정도 차분해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 기차는 계속해서 가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특히나 이제 그 설날 정도부터 해 가지고 요 열기는 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아마 이제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이제 루틴은 어떻게 가야 되냐라고 하는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지금 보시는 분들 가운데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제 뭐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다, 한동훈 대표가 뭐 저기 뭐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분들의 생각도 당연히 제가 공감을 하고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바는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는 그리고 저 말도 안 되는 이재명과 민주당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당층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무당층을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이 계엄 사태로부터 자유롭고 그리고 명태균 이슈로부터 자유로운 한동훈 대표만이 사실 가능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시간 문제겠지만 제 말이 틀릴지 아닐지 뭐 나중에 가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설날 정도부터 시작해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이 흥분된 어떤 감정이 이제 좀 줄어들게 되면서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한동훈 쪽으로 저는 갈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할까요? 뭐 자기 뭐 입장을 당연히 안 내고 있고 한동훈 대표가 당연히 입장을 안 내야 되겠죠, 그렇죠? 뭐 여기 지금 뭐 제 말에 반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의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 존중 안 하신다라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뭐 제가 사실 필요가 없어서 제가 알아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아까 누구였지? 뭐 빠이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 있네. 요분도 이거 뭐야? 아니, 삭제가 돼버렸네 메시지가. 구치하고 나갑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제가 구치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냥 차단을 해드리면 되기 때문에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들이 정신병자가 되는 게 정치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 예를 들어서 뭐 한동훈 대표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를 몇 년 동안 지켜봐 왔다, 몇 년 동안 응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빠입니다. 그 빠이라고 얘기하는 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한동훈을 뭔가 좀 기대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전체주의적인 그런 사상인 것인데 또 웃긴 게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또 전체주의에 싸우고 있는 무슨 뭐 파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완전 코미디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무슨 뭐 공산당에 막 싸우는 무슨 막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막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정작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의 무서운 점인 거죠. 예.